화산 폭발 시 뿜어져 나오는 마그마의 온도는 1200도, 강철도 녹여버리는 용광로 내부 온도는 1500도 남짓입니다. 단단함의 대명사인 철광석을 비롯해 자연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물질은 1000도가 넘는 초고온의 세계에서 위력을 잃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태양처럼 핵융합이 일어나는 인공태양의 내부는 어떨까요? 약 1500만 도에 달하는 태양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을 지구에 만들기 위해 필요한 온도는 약 1억 도입니다. 인공태양이라 불리는 핵융합 장치에서는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자기장으로 제어해 공중으로 띄워놓는 방법을 활용합니다. 1억 도를 견딜 수 있는 물질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플라즈마가 직접 닿지 않아도 내벽의 온도는 1000도 이상 뜨거워집니다. 이런 열과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재료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영화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를 만든 비브라늄, 울버린의 뼈와 손톱을 이루고 있는 아담안티움과 같은 가상의 금속만이 초고온의 플라즈마를 견딜 수 있지 않을까요? 핵융합로에서 가장 강한 열을 견디는 부분, 여기 보시는 이제 디버터라고 하는데요. 디버터는 초고온 플라즈마로부터 이제 열속이 진공 용기에 닿기 전에 1차적으로 열을 빼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다. 디버터의 성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고온과 플라즈마를 발생시킬 때 나오는 중성자를 견딜 수 있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재료의 녹는점으로 따진다면 녹는점이 3642도 정도인 이제 탄소가 최고입니다. 근데 탄소를 사용하게 되면은 따라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제 프라이팬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접점 코팅이 이제 벗겨져서 음식은 쉽게 타고 몸에 해로운 성분도 나오듯이 핵융합 장치의 내벽에 부착된 이제 탄소 타일도 플라즈마 실험이 누적될수록 플라즈마와 부딪히는 충격에 의해서 깎이고 파이고 이런 한 침식 현상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탄소 타일 표면에서 떨어져 나온 입자가 플라즈마의 성능까지 떨어뜨린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이제 촛불 켜는 거를 이제 상상하시면 될 텐데요. 촛불 켜면은 이제 검정 그을음이 이렇게 나와서 천정이나 벽 같은 것을 이제 오염을 시키잖아요. 그런 것과 이제 같습니다. 핵융합 반응에서 떨어져 나오는 탄소와 중수소가 이렇게 합쳐지면 메탄이 되는데요. 불순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핵융합 반응을 해야 되는 중수소인데 이 연료로 써야 되는 중수소가 불순물을 만드는 데 사용하게 되고 불순물로 인해서 플라즈마 성능은 저하되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핵융합로 내벽에 적합한 재료는 녹는 점이 높아야 할 뿐 아니라 플라즈마와 중성자의 충돌을 이겨낼 만큼 단단한 저항성, 낮은 방사화와 같은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로 크롬, 나이오뷴, 몰리브덴, 텅스텐과 같은 내열 금속들이 있지만 이들 중 중성자에 의한 손상이 적고 높은 침식 저항성을 가지는 원소는 텅스텐이 유일합니다. 탄소보다 녹는 점은 낮지만 플라즈마 입자와의 강한 충돌을 견디는 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텅스텐은 이미 세계의 여러 핵융합 장치에서 선택받았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7개 회원국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국제 핵융합 실험로도 실험로 내부의 일부분을 텅스텐으로 채택했습니다. 독일의 핵융합 장치인 아스덱스 업그레이드와 중국의 이스트도 텅스텐을 내벽재로 택했습니다. 현재 탄소 디버터를 사용하고 있는 한국의 핵융합 장치 K스타 역시 새로운 대면재로 텅스텐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세계 핵융합 장치의 플라즈마 대면재로 선택받은 텅스텐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원자 번호 74, 녹는 점 3422도, 끓는 점 5930도, 밀도 19.25g/제곱센티미터인 텅스텐은 스웨덴어로 무거운 돌이라는 뜻인데요. 1783년에 스웨덴의 엘 야하르 형제가 원소 분리에 성공하며 붙여준 이름입니다. 텅스텐은 한마디로 초고온에서 강도와 안정성이 뛰어난 원소인데요. 금속 원소 중 녹는 점이 가장 높아 내열성이 우수하며 고온에서 열 팽창이 거의 없고 증기압이 낮습니다. 물질이 견딜 수 있는 최대 하중을 뜻하는 인장 강도가 원소 중 가장 높아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전기 저항도 높아 백열 전구의 필라멘트로 오랜 기간 사용되고 있습니다. 순수 텅스텐 분말은 부드럽지만
다른 금속과 결합하면 강도가 강철보다 더 센 강도를 자랑합니다. 연마제, 드릴, 절단기 등의 재료로 초고온 초고압 환경에서 활약하는 로켓과 미사일의 엔진 노즐, 방사선 차폐체 등 쓰임은 다양합니다. 특히 단단하고 밀도가 높아 탱크나 대포, 미사일 등 군사용으로도 사용돼 각국은 텅스텐을 군사적 전략 원소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열과 충격에 가장 센 재료를 찾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에요. 가공 기술 개발은 또 다른 도전입니다. 같은 소재를 이용한 철강 제품도 각국의 기술력에 따라 품질이 차이나듯 텅스텐을 가공하는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K-스타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디버터는 대부분 플라즈마와 맞닿는 부분은 침식이 강한 텅스텐을, 장치와 닿는 부분은 냉각 효과가 좋은 구리가 닿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하지만 두 재료의 성질이 워낙 다른 데다 열 팽창률도 4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고난도의 접합 공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2012년부터 텅스텐 연구를 추진해 텅스텐과 구리합금의 접합 기술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K-스타의 디버터를 텅스텐으로 바꾸는 작업을 2021년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1억 도 이상의 초고온 고성능 플라즈마 실험과 핵융합 실증로 관련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더 단단히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한계를 규정하지 않고 더 강력한 플라즈마를 완성할 텅스텐과 K-스타 콤비의 활약이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앞으로도 핵융합 에너지 개발을 위한 연구자들의 도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